여러분은 보디빌딩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근육을 키우며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석상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이 발달하여 이제는 너무나도 몸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요즘, 보디빌딩의 시점으로 본다고 해도 아름다운 몸이죠. 하지만 정확히 보디빌딩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인 19세기 말, 유랑극당 출신의 유진 샌도우라는 인물이 정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디빌딩 대회인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영광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의 이름도 샌도우 트로피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보디빌딩이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국내에 보디빌딩을 처음으로 전파한 분은 문곡 서창천 선생으로,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던 시절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인한 육체를 동반한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문곡 선생은 역도연맹회, 팔씨름연맹회 등을 창립하시며 이때 역도와 함께 소개한 것이 바로 보디빌딩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968년 우리나라는 세계 보디빌딩 협회에 가입하게 되고 1980년 싱가포르에서 첫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자리 잡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익숙하다 못해 녹아들어 있는 보디빌딩. 특히 2000년대 중후반 그저 살 빼서 예쁘고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몸짱 열풍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근육 자체를 크게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트니스의 관점보다는 보디빌딩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제는 보디빌딩 공화국이라는 칭호가 가깝지 않은 대한민국 보디빌딩이 시작된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오늘 리뷰해볼 장소 두 곳은 대한민국 보디빌딩 근본 헬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 한동기 피트니스와 동양 헬스클럽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한동기 피트니스입니다. 유퀴즈에 나와서 유명해진 헬스장이죠. 1990년대부터 00년대 우리나라 보디빌딩의 레전드 한동기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헬스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곳이라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정말 아파트 지하 헬스장은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릴 때라 당시 관장님이 근력 운동을 하면 학생이 그런 거 하면 키 안 커? 라며 러닝머신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중량을 쳤다면 저는 180cm를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넘지는 못합니다. 그럴 바엔 키를 버리고 근육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관장님의 화려한 수상 경력과 선수 시절 사진, 그리고 경고문. 현역 때 사진을 보고 이걸 보니 왠지 어기면 반으로 접힐 것 같아 자동으로 손을 모아버렸습니다. 오늘은 근본 헬스장의 컨셉에 걸맞게 의상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아무리 예쁘고 좋은 기능성 운동복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것만큼 통풍이 잘 되고 데피니션 체크가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이걸 보세요. 데피니션 체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젖꼭지까지 체크도 싹 가능하잖아요.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 있고, 특히 주물원판 보십시오. 화면 밖까지 새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평소 고중량 훈련을 섞어서 하는데도 운동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동기 관장님의 벨트도 보이네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동기 관장님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당시 분위기가 헬스장 이곳저곳 공사를 하는 건지 좀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제안드리진 못했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넓으십니다. 이때 가죽 자켓을 입고 계셨는데, 와,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가죽 자켓이 잘 어울리는 헬창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번개장터에서 가죽 자켓을 찾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양 헬스클럽. 뭔가 헬스클럽이 아니라 헬스클럽이라고 발음해야 할 것 같은 그런 헬스장이었습니다. 건물 외부는 여기가 헬스장이 아니라 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수많은 신발들을 보십시오. 회원이 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현역 시절 관장님의 사진이 눈에 띄고 설기관 선수와 찍은 사진과 사인이 있었습니다. 헬스장 내부는 이렇습니다. 내부가 넓지는 않았는데 있을 건 다 있었어요. 심지어 레그프레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패스하고 그냥 이것저것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밀리터리 프레서를 하려고 파워렉의 원판을 빼려는 순간 관장님께서 그건 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여기는 스쿼트 전용이고 60kg이 고정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은 거 그러면 난리야. 그래서 가벼운 거 어떻게 하나. 여기가 말로만 듣던 60kg도 못 들면 팔굽이나 해라, 그런 헬스장인 것 같고요. 자세히 보면 벤치 무게도 무게별로 원판이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었네요. 과연 근본 관장형 헬스장을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요즘 레트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다 무너져가는 오래된 컨셉으로 장사하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일부러 낡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왜 비싼 돈 주고 거길 가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여기를 와보니까 이해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 해부도 사진과 달력부터 해서 빛바랜 태극기, 그리고 그동안의 땀과 세월을 전통으로 받아 녹슬었지만 생각보다 부드러운 머신들까지, 뭔가 괜히 내가 아놀드 성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헬리넥을 입고 올 걸 그랬나. 원래는 쉬는 날이라 가볍게 운동하려고 했는데 기구감이 너무 좋고 분위기에 빠져서 그런지 진심 운동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시 입고 진심 운동하는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관장님께서 이것저것 여쭤보시면서 잠깐의 토크 타임도 가졌습니다. 다른 등 운동을 하면서 빼먹고 등 운동하는 날 안 빼먹고 꼭 했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물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지만 혹시라도 여기 오실 분들이 계시다면 관장님의 투머치 토킹 각오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근본 헬스장 두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뭔가 헬스장에 운동하러 간 느낌보다는 박물관에 갔다 온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던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역사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역사적 흐름이 마치 잘 짜여진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과거 닭백숙과 삶은 계란을 먹으며 파이팅 있게 세질하던 시절부터 별의별 보충제와 과학적인 운동법이 널리 알려진 현대까지 이 시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현대의 과학적인 운동법이 효율적인 것은 맞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과정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훈련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따를지라도 무언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결과가 결국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 훈련법도 식단도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지금 봐도 대단해 보이는 몸을 만드신 올드스쿨 보디빌더들을 보고 있으면 열정과 노력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다음 주는 올드스쿨 보디빌딩을 리스펙트하는 의미로 근본 2탄 올드스쿨 보디빌딩 식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